네,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요즘 빌 게이츠가 방한 중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1년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10년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즉, 투자는 인내심이 생명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참 그런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참 크죠. 그래서 화제의 코너 한 2주 전에 저희가 이걸 런칭했는데 반향이 좋아요. 이분들이 나름 연예인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또 한번 연예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투심정신 상담하나 코너입니다. 백인재 미스터 하나증권이죠. 영업부 금융센터 부센터장님 모시고요. 박종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부센터장님. 네. 오늘 수트 색깔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거요. 네, 요거는 또 라벤더 컬러. 라벤더. 네. 라벤더. 라벤더는 우리 할머니가 좋아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좋아하는 색깔로 하나 맞춰봤습니다. 네. 왜 어머니죠? 네? 보통 그러니까. 와이프가 좋아하는 색 이렇게 네. 아, 입 다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2주 동안 어떠셨어요? 예, 비슷했습니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왜 걱정이 많으셨어요? 변동성도 많고. 아. 예, 요새 또 코스피가 또 쉽지 않았잖아요. 음. 한동안.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박 원장님이 어저께 악몽을 꿨다. 그러니까 악몽을 왜 꿨냐라고 하니까 이거 부담스러워서 꿨냐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악몽 왜 꿔셨죠? 롯데자이언츠가 아, 예. 아하. 네. 요새 11연패를 해버려가지고 네. 예,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네. 이게 그런 걸 보고 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주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밤잠을 설치는 것. 예, 불면증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과도한 취미에 몰입을 하고 취미를 넘어서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쌓는 거는 네. 거의 중독이라고 봐야죠. 중독. 네. 야구 스스로 중독이라는 거 진단을 내리셨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시고. 네. 원장님도 어쩔 수 없네요. 정신과 전문의도. 네. 네. 자, 그럼 먼저 백인재 부센터장님. 본격적으로 오늘 코너 시작하기 전에 하반기 코스피가 오를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중점적으로 짚어주실 얘기가 있나요? 아, 네. 사실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장 좀 많이 떨어질 때 똑같은 질문했어도 저는 이 대답을 했을 것이고, 여전히 저는 이제 상방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준비한 장표 하나를 보시면은, 늘 이제 코스피가 오르는 거에 따르는 어떤 전제 조건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늘 우리 시장이 박스피라고 하죠. 코스피가 계속 박스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까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안 오르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밑에서 또 어느 정도 또 준비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계속 이 박스에 갇혔다 그래서 박스피였는데, 지금 우리가 5,000피 얘기하고 그러는 건 이 박스피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대주주 요건, 10억 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10억 원으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저는 또다시 또 박스권으로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미리 좀, 물론 좀 시장의 어떤 건강함은 좀 올라오긴 했으나, 체력도 올라오긴 했으나, 그래도 이 대주주 요건이라는 것이 그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통 이렇게 되면은 12월에 파는 게 아니라 한 10월 추석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매도세로 이렇게 전향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것을 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김용구 애널리스트 유한타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쓴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8월 4일에 쓴 글입니다. 그때 딱 그 이슈가 있었을 때 한창 썼던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갖고 왔었던 장표였으나 그때는 소개해드릴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렸고요. 근데 제가 여기 빨간 줄 쳐놓은 거 보시면은 독버섯 같은 보이십니까?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 대응만으로 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증시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될 가냘픈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의 한 구절 같네요. 네. 이런 시적 감각. 이 용구 제 친구입니다. 네. 네.
그 같이 옛날에 일한 적도 있었고요.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근데 워낙 시장 잘 보고 또 쓴소리 뭐 바른 소리 막 그냥 함부로 해대는 친구기도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멋있는 글을 써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런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시장에서 좀 잘 시장의 심리를 잘 반영해가지고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공방을 지금 한번 타임라인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하나증권의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원 저랑 아주 제가 아끼는 직원인데 그 친구가 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준 거를 제가 이거는 너무 정리 잘했다 해가지고 갖고 올라왔습니다. 김용수 사원. 김응수. 김응수 사원. 네. 네. 우리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야구 안 됩니다. 안 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돼요. 네. 저 궁금한데. 제가 우리 회사 야구부 감독인데요. 네. 지금 우리 이 김웅수 사원이 지난 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한번 띄워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야구부 감독이죠. 맞죠. 네. 롯데자이언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옆에 고스팬 있는데.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이길 수 있었어요. 정말로 6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네. LG가 너무 잘해가지고 6점을 내리내면서 이제 네. 동점이 됐는데 그래도 무승부라도 된 게 어디냐라고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지금 또 악몽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요.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하고. 네. 여튼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7월 31일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냥 쭉 정리를 해봤어요. 7월 31일에 50억을 10억으로 이렇게 제한한다고 기재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진짜 6시간, 12시간도 안 돼서 기준 14만 명 이상이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기 좋게 아주 시장은 마이너스 3.8%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 정도가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진성준 의장님께서 또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그러는데 설레 그렇지 않다 이러는 또 정말 속 터지는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맞아요. 무너지진 않지만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0p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하셨는데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저는 해도 됩니까? 해도 그냥 됩니다. 이미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8월 6일부터 7일까지는 민주당 내부 여론이 50억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서 30억 절충안도 필요 없다. 그래서 8월 10일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8월 10일에 정청래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 공식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장 논의가 되지 않아서 좀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일에 50억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12일에 아직은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당정대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근데 20일 엊그저께 또 이상한 또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사실 네. 투심을 조금 약화시키긴 했는데 금방 또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 내용이 이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근데 이제 받은 글로 받았기 때문에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타임라인이 있었어요. 네. 원장님. 네. 지금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죠. 그러니까 증시는 여전히 부침이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꽃으로 때리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관련돼서 증권 전문가들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당국이 어쨌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게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결정을 못 하고도 있고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게 무슨 공통적인 꼭 환자 취급은 아니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결정장애는 사실 불안으로 인해서 편도체가 너무 과도하게 자극됐을 때 사실 이럴 때는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최대한 안전한 보수적인 선택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질 때는 최대한 미뤄요. 다른 사람의 얘기나 최대한 비난받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시작이나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조금 넘겨주는 그리고 관망하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의 어떤 발로 때문에 결정장애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결정 안 하겠네요. 최대한 기다렸다겠죠. 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이럴 때는 네. 어떤 행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루틴대로 매너리즘대로 과거의 방식을 약간 답습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꼭 비난받을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보수적인 방어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방어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네, 이 방송은 사실 정책 당국자들도 많이 보세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저런 어쨌든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강한 메시지와 결정적인 시장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 네, 시장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 아니면 들어달라. 주식을 안 해보셨으면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좀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신전심 이슈 하나. 네. 사연 들어봐야죠. 네. 네, 사연 듣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준 공방 끝난 다음에 제가 이대로 이렇게 가면은 장표 하나를 더 재밌는 거를 하나 보냈는데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네, 이러다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죽지는 않겠죠. 죽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캐릭터 그러지만 저기 얼굴이 미스터 이정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여의도 이정재죠. 감사한데요. 지난번 회차 때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의도 이정재님 사연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 보여주시고요. 요거를 또 제가 설명하는 것,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소리 예쁘신 우리 편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회사 생활도 가장의 역할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선 것 같은데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재테크는 은행에서 추천해준 적금과 적립식 펀드가 전부였고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했다가 손실이 나길래 얼른 팔고 예금에 넣어놨습니다. 미국 주식도 국내 주식도 다 오르고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할까요? 코인도 해야 할까요? 다들 돈 벌고 있다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속상하고 걱정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뭐 늘상 있을 수 있는 사연이죠. 결국 포모고. 근데 저는 어쨌든 살 수 있는 돈은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박정수 원장님, 네. 이런 사연은 대부분 어떤 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뭐 전형적인 포모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포모 증후군이 불안 중독, 비교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어떤 불안이라고 보는 게 어떤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 네, 왜냐하면은 자기 욕심과 이거를 비교 대상으로 하면은 내가 뭐 10억을 벌건 50억을 벌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끊임없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생기고요, 불안장애 생기고 강박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실수를 하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나 어떤 노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성인 ADHD처럼 계속 매도하고 매수하고 스캘핑하고 이게 집중력 떨어지고 분산되고 멀티태스킹 안 불안해서요? 되고 불안해서요. 내가 하는 게 내가 지금 이게 맞나 하는 판단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진짜 성인 ADHD도 전형적으로 보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문제 생기고 본업에 집중 못하고 하루 종일 이거 보면서도 팔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일상이 무너지는 일 생깁니다. 일상이 무너진다. 자, 그렇다면 진단 나왔으면 처방은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이 불안이나 우울감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만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불안하면 3일 정도는 그 주식을 쉬어야 되고 우울한 게 맞다 그럼 최소 일주일 이상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기 성인 ADHD를 고치려면 자기 루틴 만들어야죠. 운동하셔야 되고 자기 본업에 집중하셔야 되고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가 지속 가능한 투자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투자하기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나 계획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불안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불안할 땐 공부하고 준비해라. 근데 사실 불안한 사람들은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공부하고 운동해야지 하다가도 그게 잘 안 되고 버튼도 계속 누르게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고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잃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잃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당연히 잃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또 마음이 급해서 포모로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무조건 따야 된다. 저 사람 사서 뭐 강남지 사야 되고 내 친구처럼 또 쫓아가야 된다. 이거에만 네. 매몰돼 있으니까 내가 성장하는 지금 주식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공부해서 내가 지금 농사 짓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3년 후에 나는 부자가 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넘어지는 걱정보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법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백인재 부센터장님 네. 사실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 입장에서 솔루션은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 이 사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시작을 한번 하셨어요. 시작을 하셨잖아요.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때 시작했다가 주식을 했는데 하락하니까 무서워서 팔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버리고 다시 예금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리고 또 수익을 내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불안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지금 같은 시장이나 아니면 저는 주구장창 지금 좋은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오히려 뭐 영업 직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솔루션을 받는 게 이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지금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예금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예금의 그 이율은 결코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큰 흐름에 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투자 같은 주식 같은 거나 뭐 이런 채권이나 이런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냥 남의 말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말만 듣고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또 100점 100패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많은 좋은 정보들을 얻으셔가지고 좋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또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포모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그러니까 포모라는 게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것을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 약간 내가 따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느끼는 공포 아닙니까? 그거는 그 무리에 속하면 되거든요. 너무 쉬운 방법입니까? 그런데 그 무리에 속해가지고 제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면은 물어보자.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면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포모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발이라도 좀 담그자 정도만 해도 저는 이분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걱정은 좀 덜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씩 차근차근, 차분하게 한 발씩 경험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좋은 질문이에요. 포트폴리오는요, 지금 만약에 이런 분께서 만약에 오신다면요, 제일 좋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저는 연금 저축이거든요. 연금저축. 네, 연금저축인데 사실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너희들의 노후,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후가 됐을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려고 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연금저축에 넣으면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소액이지만 그래도 연간 600만 원, 그리고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해놓으시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회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나오잖아요. 여기 연금저축 같은 계좌에다가 상품 넣어두면은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만 원 정도는 세액공제 받으시는 걸 무조건 하나 해두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나는 나중에도 세금을 좀 덜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금저축은 1,800만 원까지 한 1년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800만 원까지는 또 연금저축으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ISA 계좌 같은 거 그런 걸로 들어가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2천만 원 정도는 또 ISA에다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정도 돈을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거에다가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한번 직접 투자, 펀드든지 펀드는 간접 투자지만 뭐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펀드 같은 것들을 들어가 보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근데 연금저축 들어갈 때 보통 이제 펀드 같은 걸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주식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들을 그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네. 약간 신선하네요. 왜냐하면 이 포머를 느끼는 대한민국의 40대 중후반 분들은 저희 영업점에 있는 백인재 부센터장님을 찾으면 네. 일단은 개인연금, 그러니까
받을 거 다 일단 받고 마지막 3단계로서 주식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뭐 당장 뭐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원장님, 네. 이런 연금도 중요한데 사실 뭐 일확천금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또 코인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포머를 이겨내는 것은 빠른 수익원이거든요. 이렇게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모르는 중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코인 투자에 왜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 사실 이 코인이 줄 수 있는 그 전전두엽 피질의 도파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도파민을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이게 뭐 성적 오르가즘이나 아니면 카지노에서 재판 맞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보통 5배 이상 나옵니다. 코인 선물 레버리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50배 100배를 하면은 네. 인간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파민이 터져요.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너무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게 하나 온다면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함정이죠. 예를 들어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네. 그 다른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코인 선물 레버리지를 해서 도파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뒤에는 다른 어떤 투자를 해도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극적인 쇼츠나 릴폼 이런 걸 봐도 아무런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네, 어떤 자극적인 음식이나 어떤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것도 다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지고 네. 나는 오로지 이거 하는 것밖에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이 재미없어지고 내 노동 그 본업에 대한 가치가 있겠어요? 근로소득 필요 없다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은 가만히 고립되면서 그 코인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 맨 마지막에 한번 레버리지 상품이죠. 코인은 그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 드는데 뭐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다 무너지겠죠. 그러면 백인재 부센터장님께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도 고객 중에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그 진단의 영역이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고는 분명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만약에 코인 같은 거를 손님이 근데 직접 물어보셨어요. 나 코인 해도 되냐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신 손님도 계시고 직접- 그걸 왜냐면 네. 그거를 증권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모르는 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까 전에 답변한 거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네. 저 포모를 느끼지 않을 정도만 하세요라고 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그렇다 그 정도라면은 그냥 발만 담그는 정도만 해도 거기서 나 비트코인 조금 있어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소외를 덜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영업하고 또 증권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코인 하시라 마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만 네. 그래도 손님이 PB로서 자산 관리를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중은 코인을 들어가도 무방하다. 제가 요거 장표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요, 그 증시와 코인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증시 2025년 1분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증시가 지금 3,294조 원이에요. 네. 원으로 제가 이게 달러로 돼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원으로 바꿔왔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3,294조 원이 거래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평균 하루예요. 하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코인 시장 보시죠. 197조 원입니다. 그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증시 보시죠. 국내 증시 보시면은 22조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그리고 국내 코인 시장이 7조 원 정도입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 코인 시장을 이제 나누면은 한 1.5배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는데. 네. 근데 국내 증시 보면은 이제 이거는 한 4배 정도 되는, 아까 맞죠? 4배 정도잖아요. 3배 정도네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만큼 증시에서 머무는 사람들도 많지만,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포모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은 나도 발 담궈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좀 네.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으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만약에 코인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 타격이 좀 덜해요. 네. 저만 빠지면 되게 힘든데, 네.
같이 빠지잖아요. 시장 같이 빠지면 괜찮습니다. 네 종목 하한가 빠진 거랑 코스피가 지금 3% 하락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인 코인 까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지금 그 댓글창 다 보고 있어요. 좀 코인 같이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가 이제 4천조 원 넘게 있지만 코인 비트코인도 시가총액은 지금 3천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59조 원이면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는 뭐 자산 분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코인 투자자들이 멘탈을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 멘탈을 지키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정신 태도, 심리적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은지. 이거는 박 원장님한테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비투하면 안 되고요. 레버리지 하면 안 되고 여윳돈으로만. 사실 코인이 저는 약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요새 어차피 무시할 수 없는 축을 가진 어떤 한 축이고. 네. 저는 근데 간접 투자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투자. 네, 뭐 코인베이스를 산다든가 아니면 코인 관련 ETF를 산다든가.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코인은 공부할 방법이 없고 거기서 배우는 점이 없어요. 돈을 딴다고 해도 주식처럼 내가 이 회사를 연구하고 종목을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자기의 성장과 이어지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냥 흐름에 따라서 돈을 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자면 약간 도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의 공부와 경험치와 성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저는 코인은 간접 투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신이라 그래서 웹3에 완전히 오리엔트되어 있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으나 흔히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코인의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코인하고 연동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과 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공부하면서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전 주식과 코인은 좀 분명한 어떤 한계,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저는 대체제가요? 보완제 아닌가요? 보완제 정도지 대체제는 그래요? 네,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실 어떤 기업의 평가를 이제 가늠하는 어떤 그 척도가 이제 기업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익을 가지고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주식인데 코인은 과연 어떤 거가 반영되는? 저는 코인을 공부해 봤지만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백서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이런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그 코인으로 어떤 대체 수단, 그러니까 코인은 뭔가를 그 화폐 수단으로 쓰는 게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을 이걸로 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코인은 그렇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만큼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같은 어떤 실체가 지금 누구나 지금 이걸로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고 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등가의 그런 그 재화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치가 있지만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지금 아직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 사요? 저는 비트코인은 자 그러면 다음 장표 한번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다음 사연 말고요. 제가 요 재밌는 장표 하나를 네. 갖고 왔는데 요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죠. 네.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은 지금 유명하죠. 되게 잠깐 편다소 아나운서 저분 네.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억 원이요? 맞아요. 2억 원. 네, 성함이에요. 네. 네. 사실 좀 약간 시대적인 그런 착오가 있어서 아마 억원으로 짓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조언. 장면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위원장님, 후보자님. 그런데 이분 포트폴리오가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제 그 오르시고 이제 곧 다음 달에 이제 그 청문회 같은 거 이런 거 맞나요? 그거 뭐지? 맞아요. 네네.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무난하게 아마 되실 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이분이 그 재산 신고할 때 그 주식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떤 거 보유하고 있는지 다 보고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 포트폴리오인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그리고 솔 조선 탑3 플러스 뭐 이렇게
자, 이거를 보면은요, 저는, 근데 부센터장님 잠깐만요. 가운데 말풍선은 네. 부센터장님이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 원래 있는 네, 사진이에요? 요거는 지금 구글 서칭으로 이제 나온 사진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 재산 신고를 자기 재산은 15억 원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 주식과 저런 모든 거는 유가증권에 합친 거는 7,126만 원이라고 지금 써있죠. 그건데. 근데 이분이 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이 이 시간이고 100시야 된다. 100억 원. 아, 이게 많아요. 이름을 조언으로 지었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천시도 하고요. 있고. 네, 네. 뭐 그러네요. 여튼 이분의 그 포트폴리오는 저는 되게 찬성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마치 내가 만약에 이분한테 이 포트폴리오를 짜줬어도 뭐 이런 비슷한 정도의 저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짰을 텐데 저기는 지금 다 있어요. 원전 있죠, 바이오 있죠, 조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저렇게 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스트래티지. 자, 그 엔비디아, 테슬라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스트래티지는 사실 요거가 좀 재밌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걸로 그 평가액으로 그냥 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박 원장님이 얘기했던 네. 코인보다가 관련된 기업 딱 그겁니다. 딱 네. 그거죠. 딱 이분이 딱 그렇게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PBR이 지금 우리 증시가 PBR 얼마예요로 물어봤는데 10이라고 대답하신 그분, 네. 그분을 잘 설득하셔서 이분께서 네? 시장 코스피 5,000P는 이분이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이런 시장을 보는 비우고 네. 이런 포트를 짤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네. 저는 시장을 잘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서 그곳에 올라가시면은 좀 좋은 시장의 참여자들한테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무원 그 중소기업 다니시는 40대 초반의 그 포트폴리오도 만약에 그 연금저축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직접 투자를 네. 할 때 요런 포트를 이렇게. 저는 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이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기재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네. 하루빨리 우리가 5,000피를 가자 뭐 이런 말씀 주셨죠? 맞습니다. 좋네요. 네. 벌써 시간이 30분 어휴, 지났는데. 많이 네. 빨리 다음 사연. 두 번째 네. 사연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먼저 읽어드릴까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저 그림 아까 전에 그림도 그렇고 지금 그림도 길동이가 그렸습니다. 아시죠? 네. 네. 제 챗 GPT입니다. 네. 제 애완견 동이길, 그림이죠. 네. 미세스 동이길. 네. 네.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2년 전쯤 친한 형이 이 주식은 사두면 무조건 대박이야 라는 말을 믿고 모아둔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습니다. 몇 개월 뒤 그 주식이 정말로 2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주식이 하염없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60%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동안 떨어진 차트를 보면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심지어 본전이었을 때도 못 팔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고해성사인데 일단 저는 원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주식은 사두면 무조건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또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정보가 부족하면은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증 평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딱 간절히 원하는 그 얘기만 들으면 나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겠다. 그런 거에만 어떤 아무 평가나 비판이나 확인 없이 확 몰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불안하면 의심이 많아지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딱 그 원하는 정보 하나만 들을 때까지는 그 의심을 유지하다가 그 에너지가 확 풀려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불안과 의심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이런 이성적인 사고가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 같은데요? 어쩐지 제 얘기인 줄 계속 알았어요. 하더라. 네, 그럼 부센터장님 이거 어떤 사연인지 먼저 자세하게. 네. 요거 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요거는 저희 그 지점의 이제 미관리 손님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저한테 찾아왔던 손님도 제일 많이 물렸던 게 2차 전지였는데 결국 이분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고프로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워낙 계좌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우리 관리자들이 챙길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혼자서 이제 요걸로 하시는 거예요. MTS로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더 이상 매매가 거래 내역을 보니까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에코프로 같은 그런 저는 이제 이 종목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을 받은 셈이니까요. 결국에는 네. 그죠? 이 종목은 결국에는 그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다시 보고 만약에 손절을 할 거면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냥 묵혀두고 가는 거가 되거든요. 그냥 잠깐만. 네. 이 사연이 지지난주에 왔을 때 네. 옆집에서 온 계좌 네,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치? 그러니까 요즘에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주식 많이 물렸어라고 하시는 분들의 계좌를 까보면은 거의 다 2차 전지예요. 아, 예.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요거랑 요 것들로 거의 다 많이들 좀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뭐 옛날에 좀 한때 확 올랐던 뭐 SK 바이오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물려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오히려 담아야 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여서 만약에 뭐 1년 전에 얘기했으면 손절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였어요. 분명히. 하지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유는 그 2차 전지가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그 보고서들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그 제가 신뢰하고 있는 김현수 애널리스트 얘가 올 5월에 쓴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징비록인데요. 징비록 아주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비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징계를 스스로 미리 먼저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고해성사, 뜻인데 그런 고해성사. 고해성사 같은 네. 건데 2차 전지 그때 그 탑을 찍고 있을 때 셀을 외쳤던 그 연구원이 쓴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쓴 건데 요거 한 번씩 다 한번 읽어 보시고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숫자가 4분기부터는 나온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뭐 복귀해 보면 그분도 포트에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부센터장님이 추매를 네. 네. 그렇죠. 추매를 말씀드렸죠. 네. 그 결과는 2주 동안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총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그치. 정도 네. 되는데요.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빼고 나머지가 다 2차 전지였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2차 전지가 그래도 한 5% 정도, 10% 정도 그 다음에 올랐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가 다들 궁금해할 거예요. 내가 물린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단언컨대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캐파가 네. 안 돼요. 그때는 그 리튬 가격이 이만큼 80불까지 오르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그 상품을 다 팔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더 커지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원자재 값 자체가 지금 8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SS 요 시장이 열리는 거 그런 것들 보시면서 2차 전지는 접근하면은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전고점의 한 하프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장님이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마이너스 61.85%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아까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2차 전지 하니까 제가 딱 봤거든. 네. 엄청나게 공감하시는 걸 내가 네. 느껴가지고 ESS 막 적으시지 않으셨어요? 그쵸? 네, 적었습니다. 뭐 이게 사연이 좀 다른가요? 저는 실제로 한 몇 주 전에 2차 전지를 좀 들어가가지고 아. 그게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그리고 사실 네. 이 60 몇 프로 손실 본 사람 사연자께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정도면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황이 생겨요. 그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심장이 막 뛰고 숨차고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게 한 마이너스 20, 30%까지 손해보면 사람들이 네. ADHD 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해요. 네. 손절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려고 해요. 그럼 대응을 하다가 망하죠. 그래서 50%, 60%, 70%를 넘기다 보면 손절이 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 다 포기하고 그냥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그 백인재 센터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 그제야 남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훨씬 빨리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네. 훨씬 빨리 자기의 이성적인 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인정만 하시면 수익을 훨씬 줄이시고 내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이 생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3프로 방송하면서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여러분 영업점에서 센터장님 하려면 영업력이 엄청 뛰어나야 돼요. 네. 근데 이 방송 하면서 이제 약간의 뭐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손님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충이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오래 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덕분에 아주 그 제가 상담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음가짐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해결책을 주시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무기력감에서 좀 탈피하시고 내가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냥 성장해야 된다 이런 회복 가능한 회복 탄력성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이런 공부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자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돈 잃었을 땐 공부하기 싫습니다. 뭐 이게 뭐 포트폴리오건 분산이건 연금저축이건 이런 거 다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을 이기는 건 준비와 공부밖에 없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내가 계좌를 회복하려면 지금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짜증과 우울감을 극복을 하고 내가 천천히 투자에 대한 면역력을 만들어서 버틸 수 있는 투자를 내년에 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면역력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올인하지 말아야 되죠. 아. 네, 다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죠. 분산 투자하고 그리고 다른 내가 뭐 정말 정보 하나 확증편만 믿고 그거에 대해서 몇 천만 원, 몇억, 뭐 영끌해서 올인 이런 태도를 바꾸고 버틸 수 있는 투자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주식을 바라보는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면역력이 올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인생 한방 아니다. 아니에요. 인생 한번 좋아하잖아. 저 한방 좀 좋아하는데 오늘 그래서 좀 네. 네, 느끼기 말씀을 많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백인재 부센터 형님, 네. 벤츠 박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포트. 벤츠 박사님 이제 그때 방송을 본인께서 보시고 네. 자기가 너무 특정된다면서 좀 지금 좀 그만 얘기해달라 얘기하긴 했었어요. 네, 오늘까지만. 네. 오늘까지만 하시죠. 아니, 너무 그러면- 궁금해 그 수익률이. 그런데 정말 그분은 심지어 어저께 종가에 산 종목이 오늘 아까 지금 저 보니까 9%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택이라는 종목을 제가 또 매수를 했는데 요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한택이라는 종목이 그 LNG 관련된 종목이고 또 저는 다음 주 그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스윙적으로 좀 매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하면서 저는 이게 되게 단기로 보고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간 그분이 사는 거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희한합니다. 이거는 또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기록이 납니까? 우리가 7월 말에 그분이 벤츠였는데 12월에는 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분은 되게 네. 검소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차 오래 타실 거예요. 네. 자꾸 부추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원장님 저희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유 많이 배우고 좋았습니다. 즐거웠고요. ESS?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센터장님은 첫 방송에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벌써 세 번째 네. 출연이세요. 네. 어떻게 30번까지 출연해 주실 건가요? 그런 악담을 또 이렇게 들으실 줄이야. 너무 30번 출연하면은 또 열심히 하겠지만요. 나 오늘도 준비하느라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선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댓글을 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죠? 확증 편향, 네. 그 부정적 뭐 편향인가 뭐 안 좋은 거 하나 나오면은 네. 좋은 거 10개 나와도 안 좋은 거 하나에 계속 뭐 그런다고 하던데. 인지 왜곡이 생기는 인지. 아. 네. 저 그렇게 왜곡이 심하게 되는 사람이니까 좀 선하게 좀 잘 좀 답글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분 다 민감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저희 이 라벤더 옷을 입고 온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앞으로 인생의 갈 길이 먼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축복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두 분은 참 오늘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유익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방이 아니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잠시 광고 듣고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세요? 난 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비비라고 합니다. 이종석 PB.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오. 네, 한 달 동안 사실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달 만에 나오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것들과 네. 그게 현재까지 좀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도 간단하게 좀 브리핑해보고 오. 그렇게 좀 변화를 좀 네. 짚어보는 느낌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들어서 월화수 참 두려웠었는데 어제를 시작으로 오늘은 글쎄 한 주의 마감을 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8% 정도 지금 네. 코스피 지수 상승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도드라졌다가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좀 둔화되면서 약간 장이 살짝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 사고 있지만 개인들이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이 이제 큰 건들을 앞두고 네. 조금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 보실 그 주요 종목들의 그런 움직임들을 보시면 좀 덩치가 큰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형주들을 좀 차익 실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좀 관망해 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내용을 정리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이슈를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네. 말씀드릴 네, 네. 텐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음. 작년 이제 7월 말에 이제 기재부 장관 임명 후보식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56조 정도 세금이 좀 빈다, 세수가 좀 덜 거쳤다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금 관련된 개편을 법인세 인상 같은 것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쭉 나왔던 이슈들을 살펴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향이나 그 기준 상향이나 증권거래세 상향이나 그런 이제 세금을 좀 더 걷기 위한 제도들이 나왔고 네. 반면에 이제 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이 좀 약간 미비했던 그런 이슈들 이야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 관련돼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 좀 이따 뉴스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방향성 잃은 한국 증시입니다. 배당 소득 25% 다시 불집행하라는 내용인데요. 뒤편에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소득세율의 최고 상한선을 25%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있음에 따라서 이런 것이 과연 여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앞으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그 글로벌 IB들이 다음 달에 이제 방한을 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와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하는 곳이 이제 4대 금융지주인데요. 아무래도 배당 정책과 관련돼서 지속성이 있는지, 과연 계속 정부가 끌어나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이 세금 교육세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슈가 좀 있던데 저희 시간에서 좀 다루긴 했었는데 그때 그렇죠? 네. 어떤 얘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 재상장에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홀딩스를 이제 11월 말쯤에 상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요 같은 내용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의 CDMO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다음 삼성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자회사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로는 이제 비중이 2대1 정도 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재상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 나오는 보고서를 챙겨보면서 좀 트래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화학 재편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좀 짚지 않았던 것이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범용성 제품보다는 스페셜티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시간대 이제 중국에서도 베이징 당국이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변화를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전체적인 범용성 제품인 이제 에틸렌 쪽에 전체적인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방송 오기 직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 상무부가 이제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안 한대요? 네, 그런 내용이 원래 나왔습니다. 한다는 거 아니었나 스탠스가? 이제 약간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의 어떤 도입과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면은 네. 이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부정적 피드백이 나오면 약간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에 가까운 채널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는 식으로 시장과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은 그렇지만 거창하지만 그냥 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전반적인 특징들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시세가 분출하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잠시. 네, 종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크게 했다가 이제 좀 만만하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제 상장했던 삼양컴텍이라는 주식입니다.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업 관련된 주식이고요. 전차나 아니면 헬기 같은 곳에 방탄 소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체가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따라오겠지만 하나 여러 주식 그 스페이스도 같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거래 대금이 원활하고 상승이 좀 우수한 종목들을 좀 주기적으로 논리하게 보시면은 주도주가 계속해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슈를 통해서 배당과 그다음에 글로벌 IB들과 만남을 통해서는 이제 은행과 지주 종목들도 다시 한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도주에 대해서 뭐 주도주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주도주가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화장품은 어때요?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따라서 조금 향방이 좀 갈리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 상장했던 달바글로버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좋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APR은 진짜 무섭게 올라간다. 잘 가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도 놓쳐서 좀 아쉬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저희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IPR 괜찮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작 쌀 때 사지 못한 미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결정장인가?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조선방산 원전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APR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실제 저 타이밍에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밑에 구간에서 급등하고 난 뒤에 사신 분들도 좀 많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조금 올랐던 L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저점에서 이제 주요 증권사들의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반등에 성공했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구간이 됐을 때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이 바닥에서 잡은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되고 새롭게 이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때인데요.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게 장기적인 추세가 이제 좀 약간 바뀌었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중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왔고 그 구조조정이 이제 끝에 다가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방향이 기존에 전제했던 내용과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신다면 2차 전지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앞서도 우리가 다뤘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에 2차 전지 꽤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나오셔서 2차 전지 언급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저점이다, 싸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한 주를 마감하는 점심 시간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57분 51초로 지나고 있으니까 네. 자, 밥 먹은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미 중인 외교부 장관이 있습니다. 곧 산업부 장관께서 출발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 있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회담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방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한국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기기 관련돼서 좀 수요가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시장에 나오는 코멘트들을 조금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이제 보시는 게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지금 서클 CEO와 네. 코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되게 예사롭지 않던데 서클 인터넷, 서클 아픈 기억 있죠? 저 아직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내 어쨌든 은행하고 은행 금융주주랑 논의한다는 게 워낙 스테이블 코인도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되어서 그 협업을 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독자적으로 국내 한정에서 독자적으로 발행한다기보다 달러와의 연동도 조금 감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용 결국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좀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면 외환 시장의 24시간 거래도 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좀 국내 증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플로우가 그러니까 서클 대표가 코인 사업 관련돼서 국내 4대 금융그룹 회장단들과 만난다는 얘기가 하이라이트의 기사인데 그 위에 후속 기사들은 없나요? 사실 그 뒤에 후속 기사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쉽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면서 이제 명랑 관련된 내용을 좀 봤는데요. 명랑, 네, 이순신. 네, 네. 그 멘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된다. 잠깐만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하는 말이 미리 좀 꺾인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지금 시기에 좀 조정이 왔던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말은 곱씹어 보면 주도주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도주는 살아있다? 네, 네, 굳이 그렇습니다. 뭐 명랑까지 안 가도 주도주는 살아있다? 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얼마 만에 나왔고 한 달 만이라고요? 네, 한 달 만입니다. 네, 이종수 PB가 여러분 늘상 이종수 PB 참 사석이 재밌는 분인데 카메라 불이 들어오면 마치 저는 늘상 이런 분들이 반갑습니다. 저처럼 AI스럽게 하시는 분들 참 반가운데 어쨌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었고 또 탄탄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결국 어려운 말이었지만 주도주 계속 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종석 PB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벤트. 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음. 그리고 그 중에 제가 5분 당첨자를 발표를 할 건데요. 오. 전화번호 뒷자리로 5분 발표 드리겠습니다. 0237-8604
3693-9819 5156님 이렇게 5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에게 뭘 주죠? 채택되신 분들께는 연락처로 바로 오늘 바로 드립니다. 본도시락 10,000원권 모바일 교환권을 발송드리겠습니다. 아쉽게 이번 주에 당첨이 안 된 분들도 이벤트는 계속 진행되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투자 고민 언제든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편다솜 아나운서가 이 사연 보면서 참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뜨거우면 뭐 제가 좀 생각 중인데 연말쯤에서 저희 뭐 얼굴 한번 보죠. 오프라인에 점심 식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쁘다 투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